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과 스타드 브레스트 간의 2024-25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한 스타드 브레스트는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왕에서 10승 2무 10패를 기록, 현재 리그 9위를 달리고 있는 만만치 않은 중상위권 클럽으로서 스타드 브레스트는 최근 프랑스 리그왕 6경기 동안 5승 1패라는 정말 미친 성적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지만, 스타드 브레스트가 당한 그 1패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홈에서 5대2로 엄청난 대참패를 당했던 경기였고, 파리 생제르맹은 브레스트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 역시 원정에서 3대0으로 완벽하게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의 홈 구장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펼쳐지는 이번 2차전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는 최근 들어 파리 생제르맹 팀 내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기에만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는 최근 파리 생제르맹의 5경기를 살펴보면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8차전 팀의 운명이 달린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벤치에 앉았고, 다소 중요도가 떨어지는 스타드 브레스트와의 리그왕 경기에서는 다시금 선발 출전, 그리고 3부 리그 팀을 상대로 한 르망 FC와의 쿠프 드 프랑스 경기에서는 선발 풀타임 출전, 이어진 프랑스 리그왕 3위 클럽 AS 모나코와의 프랑스 리그왕 경기에서는 다시 벤치에 앉았고, 스타드 브레스트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벤치에 앉았고,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앞둔 주말 리그왕 경기에서는 또다시 선발로 경기에 나서는 등 경기의 중요도에 따라 선발과 벤치가 오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선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잔루이지 도나루마 골키퍼, 아슈라프 하키미, 마르키뉴스, 윌리안 파초, 누누 멘데스, 주앙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흐비차 흐바라첼리아,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까지 최근 파리 생제르맹이 확보한 주전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쿼드가 그대로 가동되면서 베스트 11을 구성했고, 확실히 흐비차 흐바라첼리아 선수가 높은 이적료로 이적을 해오다 보니 이강인 선수보다는 흐비차 흐바라첼리아 선수가 중용받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다시금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중요도가 높은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또다시 벤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강인 선수로서는 흐비차 흐바라첼리아 선수의 영입 이후 급격하게 팀 내 입지가 달라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흐비차 흐바라첼리아 선수의 경우 레프트 윙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라이트 윙 포지션과 메잘라에서 뛰는 이강인 선수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흐비차 흐바라첼리아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 레프트 윙 포지션에서 뛰던 바르콜라 선수가 라이트 윙 포지션으로 이동한다거나 하는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했고, 여기에 우스망 덴벨레 선수마저 갑자기 미친 폼을 보여주면서 이강인 선수는 흐비차 흐바라첼리아 선수의 영입 이후 윙 출전이 0회인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번 경기에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레프트 윙어인 흐비차 흐바라첼리아 선수를 본 포지션이 아닌 라이트 윙 포지션에 배치를 했고, 결국 이강인 선수는 윙에서의 입지를 완전히 잃게 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의 활용도가 한정이 되면서 출전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당연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스타드 브레스트를 상대로 역시나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경기를 지배해 나가기 시작했고,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72대28, 슈팅 숫자 면에서도 11대6으로 2배 가까이 차이를 볼 정도로 양팀의 경기력은 차이가 컸고, 이번 경기의 모멘텀 데이터만 살펴봐도 파리 생제르맹이 브레스트를 상대로 거의 흐름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경기 양상이 나왔는데요. 사실 스타드 브레스트는 지난 1차전 경기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압박해오면서 상대적 약팀 입장에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공격적이고 활기찬 경기력을 보이면서 파리 생제르맹을 어렵게 만들었었지만, 확실히 1차전 3대0의 스코어 때문인지 아니면 이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홈 구장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펼쳐진 경기인 것 때문인지 스타드 브레스트는 사실상 승리에 대한 희망이 크게 보이지 않는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고, 이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1차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지배하면서 손쉽게 풀어간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 스타드 브레스트를 상대로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내면서 득점을 노렸는데, 결국 전반전 20분 파리 생제르맹은 파비안 루이스 선수의 환상적인 롱패스를 이어받은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가 선제 득점을 터뜨렸고,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경기에서 1대0, 합산 스코어는 4대0으로 4골 차이를 벌리면서 사실상 전반전 초반에 양팀의 승패는 결정이 났는데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 39분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의 박스한 힐킥 패스를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흐비차 흐바라첼리아 선수가 슬라이딩 슈팅으로 꽂아 넣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경기 전반전을 2대0, 합산 스코어 5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마치면서 사실상 이번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투입되기도 전에 완벽하게 결과가 결정이 났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전에도 스타드 브레스트를 상대로
전반전과 다를 것이 없는 압도적인 경기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완벽하게 지배하는 경기를 했는데,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59분 비티니아 선수가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정말 완벽하게 휘어져 들어가는 미친 중거리 슈팅으로 추가골을 터뜨렸고, 파리 생제르맹은 스타드 브레스트를 상대로 이번 경기에서 3대0, 합산 스코어는 무려 6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완벽하게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이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사실상 완전히 경기가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60분 시점에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 파비안 루이스 선수를 내보내는 한꺼번에 3명의 교체를 가져왔고,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30분 정도 출전 기회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주축 선수를 일부 내보낸 파리 생제르맹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 공격으로 이미 전의를 상실한 스타드 브레스트를 상대로 골 잔치를 벌였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63분 곤살로 하무스 선수의 미친 움직임에 이은 데지레 투에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이번 경기에서 4대0, 합산 스코어 7대0이라는 정말 미친 스코어로 격차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러한 미친 골 폭풍에 이강인 선수 또한 가세를 해 팀의 득점을 늘리는 활약을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69분 침투하는 아슈라프 하키미 선수에게 라인을 홈러뜨리는 완벽한 킬패스로 찬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슈라프 하키미 선수의 크로스에 이은 누누 멘데스 선수의 추가골로 연결이 되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경기에서 5대0, 합산 스코어는 무려 8대0의 스코어를 만들었고, 이강인 선수는 누누 멘데스 선수의 득점에 대해 기점 패스를 제공하면서 득점에 직접적인 관여를 해냈습니다. 정말 이강인 선수는 상대 라인이 높지 않아도 라인을 깨부수는 킬패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팀에 꼭 필요한 유형의 선수인데, 큰 무대에서 출전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은 역시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76분 앞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곤살로 하무스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6대0의 스코어를 만들었고, 85분에는 유망주 선수인 세니 마율루 선수까지 득점에 성공, 7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결국 스타드 브레스트를 합산 스코어 10대0이라는 비현실적인 스코어로 박살을 내면서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사실상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극악의 대지 눈으로 인해 탈락 위기 상황에 몰렸었는데, 리그 페이지 마지막 라운드에서 극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에 드는 데 성공, 결국 16강 플레이오프에서도 미친 화력으로 브레스트를 박살내면서 16강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와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에도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상당히 좋지 못한 시즌 출발을 했었지만 강팀들을 연달아 격파해 UEFA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진출하면서 우승에 근접한 성과를 냈었는데, 이번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 또한 시즌 초반에는 좋지 못한 성과를 냈지만 시즌 중후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경기력이 오히려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스만 덴벨레 선수의 최근 폼은 그야말로 파괴적인 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